안녕하세요. 스타벅 도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예비고1 학생들 겨울방학 동안에 공부량을 잘못된 방향으로 늘리면 안 된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가이드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두 번째 가이드로 전부터 이야기는 계속 돌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2028년 입학 전형안을 발표를 했죠. 일단 확정은 아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예비고1 학생들이 이 변화하는 입시 쪽에서 그래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좀 집중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최근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8 입학 전형안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잡기에는 좀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수시 전형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지역균형 전형인데요. 지역균형 전형은 각 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직윤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수시 정시 모두 지원 자격이 일반고로 제한이 됩니다. 특목자 사고는 포함이 안 돼요. 특목자 사고는 지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사고는 광역자 사고, 전사고 모두 포함입니다. 이 부분은 10%로 내신 1등급이 바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만약 자사고 학생들을 포함시켜버리면 1등급이 많은 자사고나 특목 학생들이 좀 유리해지기도 하고,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것이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을 선발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미가 좀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그리고 직윤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서울대는 원래 일반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직윤마저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조금 더 강화된 심층 면접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고교학점제 자체가 내신 변별력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수능 최저 강화나 면접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대는 면접을 더욱 심층 면접으로 바꾸면서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시 전형에서는 서류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서류는 생활기록부죠. 지금도 매우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세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더 강력하게 바뀌었어요. 서류평가를 굳이 종합역량평가라는 말로 워딩을 좀 바꿨고요. 면접도 SNU 역량평가 면접이란 말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서류 면접보다는 조금 더 강한 어조를 띠고 있죠. 자, 내용을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말들이 좀 복잡하게 써 있지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내신 등급 보겠다, 세특으로 학교 생활의 평가를 보겠다, 추가로 수행평가 적당히 떼우지 말고 전공 적합성에 맞게 엄청 열심히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특은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것이고 수행평가는 학생 본인이 쓰는 거죠. 이렇게 참고사항에 대놓고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자료 수집, 분석,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의사소통과 협업, 이 정도면 거의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거의 논문을 쓰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서울대 가려면 학교생활 정말 빡세게 해야겠구나,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학생들이 다 변별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서류와 면접이란 거는 동일하니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보이는 사회과학, 융합선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목이 모두 5등급으로 상대평가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절대평가였던 과목들이 대다수가 모두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최상위권 변별력은 조금 더 힘들어진 것은 맞지만 모든 과정을 싹 다 1등급을 받는 학생이 과연 학교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실 대학 입장에서 수시는 학업 성실도를 최우선으로 보는 전형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정도면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 성실도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변별력을 가졌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전공 적합성만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SNU 역량평가 면접이라는 심층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역량평가 면접으로 학교에서 활동한 모든 것들과 전공 적합성을 아주 세세하게 확인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걸 보시고 또 초등, 중등부터 면접학원을 다녀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이가 어떤 성향의 아이고 어떤 계열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까, 아이와 계속 소통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실제로 아이가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 성취도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릴 때부터 적합성을 따져봤자 그때 갔을 때 1등급 점수 안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 계열로 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진행하는 건 전 말리고 싶어요. 이번에는 수시보다 충격적인 변화가 있는 서울대 정시 모집 일반 전형 개편안인데요. 여기 보시면 수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기본 학업 소양 검증에 활용을 하고 교과 역량 평가를 확대 적용함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교과 역량 평가는 바로 내신이에요. 즉 정시의 내신을 반영시킨다는 얘기죠. 여기서 좀 놀란 것은 1단계 선발에서 3배수로 학생을 뽑는데 등급 합산만 보겠다고 써 있어요.
여기서 좀 저도 이게 약간 의아가 있는데 등급 합산이라는 게 국영수 등급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냥 정말 등급만 보겠다는 거야. 일단 1등급만 많이 찍은 학생들을 1차 선발하겠다는 거죠. 과목 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등급 합산으로 한 번 거르고 나서 2단계 들어오면 수능에서 100분위 60점, 내신 40점을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0분위로 점수를 매기면 동점자가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상위권들은 더 심하죠. 그럼 결국 정시에서도 내신 점수 높았던 학생, 즉 성실도가 높은 학생만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1년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수능으로 올려는 재수생들 중에서 내신이 원래 좋지 않았던 학생들은 서울대 지원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럼 재수생 감소는 불보듯 뻔한 얘기죠. 저도 이제 다른 살 길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갑자기. 일단 제 얘기는 차차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자, 이 내용 중에 이렇게 하는 이유도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이탈률 완화, N수생 감소, 적성에 따른 모집 단위 지원 기대, 문과 침공 감소 이렇게 써있죠. 완전 교육부가 떠안고 있던 문제를 서울대가 모두 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상위권 대학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정시에서 수능만 잘 치는 학생 뽑아놓은 다음에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지금 의대 지원했다고 의대로 다 빠져나가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이 맞지 않는 학생들이 성적만 놓고 뽑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대학 측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정시 비율을 줄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대가 발표한 이번 안에서는 정시에서는 면접이 없지만 교과 내신 반영이 된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다시 수시 쪽에서 한번 생각해 봐도 내신에서 등급 최대한 1등급을 따는 것이고 수행평가도 과정을 좀 해서 논문급으로 열심히 했는지 볼 것이고 세특에서 교과 충실도와 학교 공동체 역량까지도 확인하고 평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니까 서울대는 정시 비율을 좀 줄이고 수시 쪽으로 좀 가려는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정해놓은 40% 정시 비율이 있긴 한데 고교학점제 시스템을 충실하게 먼저 받아들이면서 기존에는 교육부 위주의 어떤 학생 선발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대학 주도하에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뭔가 가지고 오려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방향성이 또 나쁘지만은 않은 게 현재 내신 점수 안 나와서 학교 자퇴하는 고등학생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심지어 학교 무시하고 정시하겠다는 학생들, 그럼 두 분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학생들이 완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 완전히 서울대가 서울교육부가 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뭐 정확한 내용들은 내년 4월이나 돼야 나올 것 같지만 이 방향성은 사실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발표 안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그럼 바로 전공 연계 과목이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모집 단위별로 핵심 권장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고교학점제와 사실 맞지가 않아요. 고교학점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자유로운 과목 선택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렇게 권장 과목을 딱 정해놔버리면 학생들이 몰리는 인기학과 쪽으로 선택 과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 고1, 고2, 고3들처럼 강제적인 선택 과목이 유지될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서울대에서 발표한 2028년 입시 전형안인데요. 모든 대학이 서울대를 따라서 하지는 않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내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대는 분명히 수능을 좀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접 강화는 사실 최근 대학들의 행보를 봤을 때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였어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을 좀 없애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2028년부터 면접 강화 이런 분위기도 좀 약간 이상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의도하는 바를 가장 성실하게 따르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 많은 대학들이 이 방향성을 좀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학생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이런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대학들은 서울대의 어떤 방향을 따라갈 것이고 어떤 대학은 또 새로운 루트를 또 만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예비고1들은 앞으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좀 올바른 방향일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내신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중요한 순서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1등급 밸런스 유지에 신경을 쓰자 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해야 하고 수행평가와 세특을 대충 하지 말자. 세 번째로는 최소한 계열 선택과 지원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준비는 하고 가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대학에서 발표가 나오더라도 이번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학교에 진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비고1 학생이라면 대부분 서울권 대학을 목표로 할 텐데요. 1등급이 10%로 변경되는 시점에서 일단 서울권에서 주요 대학 상위 10개 대학 또는 건동홍 라인까지 좀 생각을 한다면 1등급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좀 중요해 보여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표기가 안 되니까 원점수가 높아야 한다 이런 말도 많죠. 그래서 내신이 쉬워질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쉬워진다 하더라도 올해 수능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은 쉽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좀 티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하지만 막 떨어진다? 쉬워진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닐 것 같고 최상위권은 좀 쉬워질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중위권들은 전혀 티도 안 나는 그 정도의 난이도 조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표준 편차는 표시가 안 되지만 등급들의 비율이나 원점수, 평균 같은 것들이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대학 측에서는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어떤 고등학교가 시험이 좀 쉬운지 어려운지 정도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꼼수를 부리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은 대학 측에서 충분히 판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내신 쉬워지냐고 묻는 학생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네가 가는 고등학교만 빼고 다 쉬워지나 보다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이렇게 변화가 큰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지금 각 학생들마다 지원하는 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학교의 기존 내신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학의 경우는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화가 중요하긴 한데요. 그렇다고 또 극심화까지 즉 킬러 문제까지 계속 죽어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 21번, 30번 이런 문제들 중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건 정답률이나 오답률 판단하시면 되겠죠. 또 강남기출 문제들 중에서 변별력을 위한 100점 방지용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걸 시험 시간에 어떻게 풀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좀 이렇게 제끼고 그 문제들까지 풀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말은요. 어느 정도의 중킬러 정도까지만 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심화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킬러까지 모두 섭렵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내신을 모두 올백으로 하면 제일 좋겠죠. 현실적으로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학의 경우는 킬러급 문제들을 공부할 때 걸리는 시간이 한 문제 분석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극심한 문제들 같은 경우를 대비할 때 한 번 설명할 때 대여섯 문제 정도만 설명해도 그냥 1시간 후딱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킬러급 문제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킬러 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과목으로 시간을 좀 분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겨울방학 동안에 지원하는 고등학교의 국영수 기출들 있죠. 미리 풀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풀어보시고 형 고1 내신 시험이면 2등급이죠. 2등급 정도 되는 거죠. 현재 고1이니까. 정말 10%딱 맞추면 좀 너무 간당간당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80점대, 85점대, 뭐 90점대. 보통 요 점수대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수대까지 안정적으로 나오는가를 1차 목표로 두고 이 부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라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또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모두 다 2로 맞출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2가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제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등급의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최악이 될 수가 있으니까 국영수 1등급이 나오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국영수 외의 과목들 중에서 좀 다소 떨어지는 과목이 생긴다 하는 건 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서울대 입시 관련된 얘기 중에 정시에서 어차피 등급 합수만 본다, 과목간 편차 보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또 그 부분 때문에 어차피 이제 국영수나 뭐 통합상이나 통합과외까지 다 그냥 다 똑같이 뭐 아무거나 1등을 맞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서울대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모두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상위권 대학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을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 국영수를 기본적으로 1등급을 맞는 걸 최우선으로 한다. 요거는 변함이 없어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방학은 무조건 국영수 위주로 하시고요. 그 올인을 해서 학기에 들었으면 국영수 공부 시간을 좀 줄이고 통합사회, 과학, 뭐 선택 과목 이쪽으로 몰입하는 시간으로 좀 분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고 수행평가와 관련돼서 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학생들 수행평가 적당히 해서 제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서울대 입학 전형이 아니더라도요. 고교학점제 취지 자체가 학생들의 자발적 교육 참여예요. 즉 생기부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어필할수록 입시에 유리하다는 거죠. 특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더욱 그 부분은 중요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해요. 수학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 일반고 수행평가 내용이 문제풀이 발표하기, 수학 일기 쓰기, 쪽지 시험 보고 그냥 점수로 매기기, 실생활에 쓰이는 수학에 대한 주제로 글 쓰기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충 해도 모두 만점을 주긴 하거든요. 너무 대충 하면 아니죠. 적당한 선을 해야죠. 그럼 현재는 그렇게 해도 만점을 주고 있는데 같은 만점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계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더 자세하게 타 과목들 있죠. 그걸 넘나들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들죠. 하지만 그래도 더 신경 써라 이거죠. 물리와 수학, 뭐 역사와 수학, 사회와 수학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잡고 수행을 좀 잘 챙겨나가는 것들, 좀 더 자세하게 챙겨나가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사고 학생들한테 말을 하면 잘 해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을 해도 듣질 않아요. 적당히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갈 때 종합전형을 쓸 때 보면은 좀 뭔가 생기부가 허전하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사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는 대로만 해도 꽉꽉 채워지거든요. 근데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전략적 선택을 하신 또 전교권을 노리는 또 일반고로 선택하신 학생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부모님이 옆에서 또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수행 같은 거 잘 챙기는 것들, 뭐 자료조사 이런 것도 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거기다 세트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공부만 지금 막 하는 현재 고등학교 상황과 좀 달라지는 건 맞죠.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학교 생활을 좀 이렇게 어우르면서 단체 생활을 좀 했다라는 티를 좀 내면서 생기부를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고1들 이번 겨울 동안 부모님과 좀 차분하게 앉아서 본인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반드시 좀 대화를 해보시고 도저히 모르겠다 한다면 최소한 계열만이라도 정하고 고등을 입학하셔야 해요. 학교에서는 이제 고1에 진로를 탐색하는 좀 시간을 좀 충분히 주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7월부터 고2 선택 과목 신청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뭐 12월에 한 번 더 정정하게 해줄게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제가 그 학생들을 지켜보면 학교에서 12월에 변경하라고 하면 안 된다. 뭐 그거 못 바꾼다. 어떤 학교는 학생이 계열이야 맞아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바꾸려는 것조차도 바꿀 학생을 직접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때 가서 어떻게 하지 마시고 커리어넷 알죠? 커리어넷 모르시면 여기 커리어넷 검색해 보시면 이 사이트라도 좀 들어가셔서 자신의 진로도 좀 찾아보시고 부모님과 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지금 가지셔야 돼요. 지금 시간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예비고일들은 반드시 이번 겨울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서울대에서 최근에 발표한 2028년 입학 전형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 방향성들을 토대로 예비고일들이 내신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세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1등급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에 좀 신경을 쓰자. 두 번째로는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해야 하고 수행평가와 세특 대충 하지 말자. 비교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소한 계열 선택과 지원 학교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준비는 반드시 하고 가자. 이 세 가지가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하더라도 분명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